네, 수행의 향기로 물들어가는 시간 BBS 초대석입니다. 오늘 저기 부산에서 차의 향기와 함께 오신 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한국차인연합회 다도대학원 최순애 부산 분원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초대석 시간에 저희가 이렇게 모시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입고 계신 옷이 너무나 아름다워서 감사합니다. 야, 이게 어떤 느낌일까 했는데 이런 느낌으로 오셨군요. 네, 감사합니다. 자, 방송 저희 TV로 함께 하시는 분들 또 라디오로 들으시는 분들께 먼저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좋은 BBS TV 초대석으로 저를 불러주셔서 영광입니다. 아유, 오늘 같이 다 함께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도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또 부처님 오신 달에 맞는 덕담을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일단은 우리 분원장님 가슴에 그 장식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나비. 나비군요. 네. 그 입고 계신 옷이 이제 한복을 조금 변형을 시켜가지고서 네. 이게 그러면은 어떻게 만들어진 어떤 행사에서 쓰시는 옷인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개인적인 것인지 네. 유니폼이신지 일단 옷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제 제자 중에 네. 김나혜라고 네. 한복을 하는 학생 한 명이 있는데 아, 제가 서울도 가야 되고 한복 입고 가기는 그렇고 아, 어떻게 하겠나 했더니 네. 하나 만들어서 줬어요. 어머나. 네. 그래서 등에 네. 꽃장식도 하나 해주고 또 그다음에 이 나비는 어떤 또 이게 수공하시는 분이 계셔서 그냥 흰 옷에 밋밋하다고 하나 달아보라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 저를 꾸며줬습니다. 서울 가신다니까 제자분과 지인들께서 이렇게 네네. 이것저것 신경을 써주셨군요. 네. 아까 들어오실 때 말씀하신 등에 그 꽃자수가 너무나 예뻐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다도 뭔가 이렇게 세레머니를 하실 때 행사를 하실 때 입으시는 옷인가라고 잠시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 또 예쁜 네. 마음들이 모인 옷이었군요. 네. 정말 예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최순애 분원장님을 모시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굉장히 뿌리 깊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불자세요. 그래서 제가 뭔가 검색을 좀 해봤어요. 이 최순애라는 이름 석자를 넣어서 검색을 해봤더니 뭔가 이렇게 사찰과 관계된 것에도 보면은 성함이 꽤 이렇게 많이 검색이 되고 역시 또 이렇게 차와 관련된 건 당연하게 부산 지역의 행사에는 항상 이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BBS 불교 방송이니까요. 네. 어떻게 이렇게 불자로서 활동을 하게 되셨는지 한국 이 불교 차인회라고 했나요? 그 불교 한국 불교 차인 중앙회 정확하게. 네네네네. 이거와 인연이 굉장히 깊으시다고 들었어요. 이거부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제가 집이 부산이고 네. 또 이 움직이는 데가 조계종 서울이다 보니까 사실은 조금 사양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불교 차인 중앙회가 이 불교의 조계종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셨는지 네. 여러분 건요가 와서 네. 또 어른 스님들에게 그걸 뿌리치기가 좀 해가지고 그 불교 차인 중앙회를 만들었는데 네. 이제 이미 저희들은 불교하는 사람들끼리 모임을 갖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 조계종에 등록하기로는 제가 처음 이제 등록을 했었죠. 그게 언제 그러면은 이렇게 하시게 된 거죠? 2016년도쯤 됐을 겁니다. 꽤 되셨네요, 15년. 벌써. 네네, 꽤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인들, 차인들이 모여서 그 중에서 불자들끼리 모여서 뭔가 이렇게 모임을 하고 계셨는데 네네. 종단 산하 단체로서 정식으로 등록을 하시고 네네. 초대 회장을 하시고 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은 이제 고문으로 활동하고 계시고요. 그때 저희가 지도법사를 덕산 스님이시라고 네, 그분이 맡으셔가지고 네. 사실은 뭐 잘 모르잖아요 저희들이. 근데 그분이 뭐 일일이 다 지도해 주시고 그분 덕분으로 그 덕산 스님 덕분으로 이때까지 잘 하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우리 불자로서의 얘기는 조금 이따가 또 여쭤보기를 하고요. 저희가 처음에 소개를 해드릴 때 한국차인연합회 다도대학원 부산 분원장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이 한국차인연합회는 차를 하시는 분들이 모여 계시는 연합회인가 보다. 다도대학원? 네, 좀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차인연합회는 역사가 한 40년 정도 40년. 네. 좀 넘었어요. 그런데 한 1,300개 지회가 있고 회원수가 약 한 2만 명에 달합니다. 예. 그런 회원들에게 네. 저희가 조금 더 공부가 필요하겠죠.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다도대학원을 만들은 지가 30년 됐습니다.
이야. 올해 30개가 들어왔으니까요. 아. 30년 동안 부산 분원을 서쳐간 회원들만 해도 한 500명이 넘습니다. 네, 그래서 그네들에게 네. 이 영남권에 있는 우리 차인들에게 소통도 하고 네. 화합도 하고 아하. 서로 의지도 하고 네, 그러면서 함께 공부하는 모임을 다도대학원 부산 분원을 만들었죠. 그래서 저희들이 뭐 차문화가 우선이고 네. 그다음에 뭐 요즘 차학 차도 학문이니까 네. 차학이라든지 일반적으로 차를 잘 우리게 하는 행다라든지 네. 그런 또 인성교육까지 그런 걸 다 맡아서 하고 자격증이 또 요즘 또 자격증 시대라서 인성교육 자격증 뭐 그다음에 애들한테 필요한 유아교육 자격증 또 그다음에 고급 달에 살아서 뭐 행다하는데 자격증 또 졸업을 하게 되면 다도 교수 자격증까지 예, 그렇게 배출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아니네요. 네네. 40년의 역사를 가진 그 연합회가 있고 네네. 그 속에서 30년 정도의 역사 속에서 교육을 하면서 그 뭐랄까 그 과목들과 그 내용들을 얼마나 많이 다듬어 오셨을까 그런 생각이 네. 듭니다. 우리 분원장님께서 처음에 차를 시작을 하시고 하셨을 때는 아마 이런 게 없었을 것 같은데 아, 어떠셨어요? 그럼요. 그렇죠? 저는 이제 제가 고향이 경상남도 김해예요. 김해. 네, 김해인데 네. 김해라는 고장은 허왕옥 인도의 공주가 차씨를 알차국에. 예, 네. 차씨를 신고 와서 많이 이제 뿌렸다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 집도 그 차나무 반과 탱자나무 반으로 나뉘어서 울타리가 있었어요. 그때는 당시 때는 차나무 울타리가 많은 집들이 많았어요. 달밤에 다망고 하러 가면 네. 그 찻꽃이 달빛에 아. 반사가 돼서 환하던 그 모습들이 네. 너무 정겹고 네. 근데 또 저희 모친이 일본 보건학교를 나오셨어요. 아. 그래서 차를 좋아하시고 차를 만들어서 차하고는 아주 친숙하고 그렇군요. 또 어머니께서 돌아가실 때까지도 차를 갖고 온나 무슨 차를 갖고 온나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차하고 늘 그렇게 살았었죠. 늘 그래서 어머니 말씀이 그 우리 형제들이 딸이 5이에요. 근데 그 피부를 좋게 하얗게 하는 것은 차밖에 없다 이러셔가지고 뭐 차 우린물 삶아서 뭐 세수를 시킨다든가 네 그래서 아주 친숙하죠. 근데 어느 날 원강 스님이시라고 네. 부산에 열한다회가 있었어요.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네. 그 주장자라는 책을 만드는데 네. 그 주장자에 조금 보시를 좀 하라고 오셨어요. 주장자에. 네. 근데 그때는 주장자 다 만드는데 20만 원이었어요. 80년대니까. 그 주장자 만드는데 보시를 하면서 이제 원강 스님께서 차 공부를 한번 해보자고. 근데 저는 이제 그 스님들과의 관계를 불교 쪽으로만 이렇게 종교 쪽으로만 접했지 차는 잘 그렇고 스님 행다하는 게 어렵잖아요. 스님 남자 비구 스님이시니까. 네. 그런데 그 스님이 너무 좀 진솔하게 한번 해보라고 그 웃으시면서 저하고 사주에 맞겠다고 까지 하셨어요. 그래서 네. 그 원강 스님 이제 돌아가셨지만 원강 스님 문화에 들어가면서 차 공부를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처럼 어릴 때부터 차는 항상 집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네. 필요한 울타리에서 뜯어다가 네. 덮어가지고 마시는 거였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원자 광자 그 스님을 만나게 되시면서 불교적인 행다라던가 불교적인 다도를 또 이렇게 만들어가게 되셨군요. 근데 이제 원강 스님과에는 조금 짧은 인연이었고 그 뒤에 이제 통도사에서 네. 그때 도문 스님께서 그 통도사도 다이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는데 제가 이제 좀 지목이 됐나 봐요. 아하. 그래서 통도사에 선다회를 만들면서 선다회. 본격적으로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저희가 그 행다를 안 만들 수가 없어서 그래 1년에서 4년 과정으로 만들고 4년 과정에 필요한 행다를 만들어서 교육하게 됐는데 그 또한 지금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다도 행다. 참 네. 뭐 익숙한 듯 하면서도 조금 어려운 네. 절에 가면은 스님께서 차 한잔 하고 가세요 하시면은 그 앞에 가서 쭈르륵 앉아가지고 좀 신기해하면서 주시는 대로 어떤 차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맑은 백차까지 가는 네, 그 과정들이 네. 참 즐겁습니다. 네. 중간중간에 주시는 간식도 먹으면서 그럴 때는 사실 뭐 절차라던가 이런 거를
다 그냥 스님께 맡기고서는 함께 흘러가는 그런 느낌인데 그 과정을 만들어 가시는 입장에서는 아주 또 좀 고민을 하실 부분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 대학원 과정들의 그 과목을 보니까 눈에 띄는 게 물론 이제 이론적인 것도 있지만 예학, 네. 그다음에 뭐 다화, 제 눈에 이제 띈 것만 네, 말씀드릴게요. 다경, 네. 그리고 한국 차문화 사상, 네. 그리고 이제 초이선사의 동다송 네, 예, 네. 연구하는 부분도 역시 빠지지 않고 그다음에 차인의 예절, 네. 그리고 마지막에 명상이 있어요. 네, 있습니다. 이야, 차는 그냥 이렇게 우려가지고서 휘휘 저어서 벌컥벌컥 마시면은 그걸로 충분하지 아니한가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네. 요 부분에 그래서- 대해서 좀 그래서 네. 차를 마시면 네, 몸이 건강해지고 음, 조금 더 올라가서 다도를 하게 되면 가정이 건강해진다라고 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일상적으로 마시는 그런 차와 네, 또는 정식으로 그 규율 따라 규범에 따라서 하게 네. 되면 자기 몸을 다스리고 또 얘가 함께 오니까 예스럽게 되고 그래서 또 고한 인품도 갖게 되고 저는 이제 그 그냥 마시는 차 청소년들에게 네. 편하게 마시는 차를 권하기도 하지만 네. 제가 그 다도를 좀 애들에게 좀 그럽니다. 인성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 분원장님께서 바로 그 차인의 예절에 관한 수업을 진행하신다고 네, 들었습니다. 네, 네, 네. 자, 예절은 어떻게 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화합하고 소통하는 거겠죠. 예절은 절 잘하는 게 예절이 아니고 상대에게 배려하고 화합하고 소통하는 것을 위주로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화합과 소통 뭐 말은 쉽지만 사실은 그 나를 좀 양보하고 상대방을 좀 존중하고 배려하고 챙긴다는 건 그렇게 또 쉬운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차를 마시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또 해결이 될까요? 네, 그래도 자기를 낮추고 상대를 그냥 높이는 게 아니고 자기가 낮춰지면 상대가 올라가겠죠. 상대를 존경하고 배려하고 그러면서 그 예절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교 공부하면서 스님들께서 주시는 법문과도 뭔가 일맥상통하는 내용들이 지금 말씀 중에 많이 네,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네. 30년, 40년 세월을 해오시면서 본인 스스로 생각할 때 아, 내가 처음에 차를 그냥 천방지축으로 마시던 그냥 물처럼 마시던 그 시절과 이렇게 차근차근 공부를 하면서 세월과 함께 연륜을 쌓아오고 깊어진 다음에 뭐가 가장 많이 달라지신 것 같으신가요? 처음에 이제 차를 할 때는 이제 시끄럽죠. 아무래도 뭐 여러 가지로 의견도 뭐 있고 하니까 그때 제 남편이 딱 한마디를 했어요. 야, 풀리파리 우라무면서 무엇이 그리 시끄럽고 말이 많노. 그 말씀 제가 지금도 어떤 일이 생기면 꼭 남편 말을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차인이라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어떤 절제, 양보 예, 그런 것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들으니까 저는 막 아, 그치 싶으면서도 아, 근데 그게 또 중요한 건데 싶은 게 풀리파리 우려 먹으면서 그냥 풀리 우려 먹으면 행복하면 되는 건데 거기에다가 뭔가를 따지고 너는 이렇게 하니 왜 그러니 왜 그렇게밖에 못하니 이런 거를 논하게 되면서 뭔가 좀 어려워지고 사람을 멀어지게 만드는 것도 있기는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또 좀 갖춰놔야지 함께 또 만들어갈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그 중도를 지키는 게 참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근데 듭니다. 세월이 흘러야 되겠더라고요. 해보니까 역시 세월만큼 좋은 스승이 없고 좋은 약이 없는 것 같아요. 하면서 그 제가 겪어왔던 길을 하는 후배가 있으면 다 지나간다. 아하. 제가 그런 말을 하고 네. 또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처님 말씀 공부하고 잠하시고 그런 일이 있으면 기도하고 그러면 안정이 되고 아하. 자기 발전이 된다. 이렇게 제가 하고 있죠. 네. 그 이제 부산 분원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교육을 하시고 또 배출을 하고 하셨는데요. 뭐 가장 기억에 남는 어떤 그 순간이랄까요? 뭐 돌아보면은 참 그때 그랬지, 뭐 좋았지, 내지는 힘들었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이제 부산 분원에 오는 학생들은 네. 되게 자기 차유에서 조금 다 닦여갖고 옵니다. 아, 그냥 일단 좀 공부를 하고 오신 네, 분들. 한 3년 이상 돼야 추천을 받아 오기 때문에 그냥 막 네. 들어가는 게 아니군요. 그냥 안 들어오죠. 못 자격을 들어오죠. 갖춰야. 네네. 그래 들어온 사람이다 보니까 네. 그 대부분 어려웠던 일들은 잘 없어요. 없는데 제가 이제 부산 분원에 있으면서 가장 보람되는 일은 부산 저기 그
문화회관이 있어요. 네. 예, 그게 있는데 그 행사를 하면 나면 예산이 몇 억씩 들어가죠. 근데 우리 부산부는 식구들이 이쁘게 봐주셔가지고 거기서 저희가 신춘달해라는 공연을 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그 공연하는데 네. 총 인원이 170명이 동원이 됐어요. 저 기사 봤던 것 같아요. 그랬죠. 예, 예. 네, 그걸 제가 이제 한 몇 년을 했었는데 아. 그때 그 악장을 하시던 김정수 선생님이시라고 네. 그 추계예술대학 학장도 하시고 그때 그 국악을 담당하셨어요. 그래 그분이 이제 차근차근해서 국악하고 차하고 맞춰서 제가 그 행사를 했는데 아마 네. 그 죽을 때까지 못 잊을. 이야. 근데 전 학생이 다 동원이 됐죠. 아. 그때 당시에 공부하는 네. 학생들 다 동원이 돼서 음. 그렇게 그 아주 너무나 화려하고 알차고 평생 갖지 못할 그런 추억들을 제가 부산 분원장으로서 만들어준 거 가장 보람이 있습니다. 이 좋은 날에 다 모여가지고서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 함께 네. 차를 나누는 그 행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서는 그거를 또 작품으로 승화시킨다는 거. 이건 정말 참 뭐 거기 동참할 수 있는 기회가 아무나 아무 때나 있는 거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많이 연습하고 네, 또 서로 다듬고 그렇지 않고는 그게 뭐 생방송으로 바로 나가는 일을 그렇죠. 그냥 못하죠. 그러면서 자기 성취가 되고 이미 한 발짝 쑥 자라가 있고 예, 그랬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자부심을 갖죠. 세월이 흘러서 지금 그때 분들 만나도 항상 보면 그때를 얘기하면서 추억하고 또 네. 행복해하시고 또 네. 발전을 얘기하고 그러실 네.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 그리고 더불어서 지금 이제 뭐 사찰에서 이렇게 스님들을 뵙고선 인연 맺은 말씀도 들어봤는데요. 지난 30년 세월 동안 그렇게 행다하신 세월만큼이나 이 동안거, 하안거 이제 이렇게 또 안거 때가 되면은 대중공양들을 많이들 올리지 않습니까?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렇게 대중공양을 선방에 다니셨다고 들었어요. 야, 그것도 쉽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그런 인연이 닿으셨을까요? 그렇게 복이 많으신가 싶기도 하고 참 공덕이 깊다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친구 권유로 네. 불교 학생회에 들어갔어요. 여기서 또 불교 학생회가 등장을 합니다. 예, 네. 불교 학생이 들어가니까 네. 그 지금 이제 뭐 다 은퇴를 하셨지만은 그 대단한 선배들이 계셨어요. 뭐 교수님들도 지금 뭐 되고 뭐 굉장한 선배님들 틈에 이제 많이 저를 가르쳐 주고 네. 또 지도도 하고 또 그랬는데 그때 제가 그 서경보 스님이 주주로 계시는 아. 대단하신 분이시잖아요. 그 제가 어째 보면 복이 아주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온천장에 그 금강사라는 절에 그 학생회가 있어가 거기 친구 따라 갔어요. 원조 중에서도 원조셨군요, 네. 진짜. 네. 그래 갔는데 그때 이제 그때 지금은 뭐 대종사 스님 계산해성 대종사 스님께서 지도법사로 계시고 우리를 또 강의를 가리키는 스님은 종범 스님이셨어요. 그런데 종범 스님 대단히 멋있었어요. 그때 뭐 말도 못 해가지고 종범 스님한테 잘 배우려고 제가 반야신경을 그냥 막 외우고 천수경을 외우고 그랬어요. 지금도 그때 그 실력으로 하는 거지 지금 뭐 외우라면 못 외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약간 불씨가 있었는데 그 학생회 출신 중에서 네. 스님이 5명이 돼 갔어요. 이야. 가슴이 갔는데 네. 다 이제 종적도 없지만 그 중에서 이제 정말 공부하느라고 손가락에 연비하신 스님도 계시고 네, 또 선방에 또 계시는 스님이 계셔서 저희가 이제 그때 그 학생이 출신들 보고 아하. 십시일반 찹쌀 한 가마니로부터 시작을 해서 네. 우리가 대중공양을 다니자 이래가지고 대중공양에 얻고 아하. 딸이 그때 돌 때인데 돌제비 딸을 얻고 대중공양을 다니기 시작을 했었어요. 야, 이게 그랬는- 무슨 인연입니까, 진짜. 근데 제가 이제 네. 윤피람에 갔었는데 이제 우리가 뭐 이제 나이가 좀 되고 조금 안정이 됐을 때 윤피람에 이제 대중공양을 가면서 네. 윤피람 스님이 또 밥을 또 그렇게 맛있게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아유 그 스님께서 저를 보시더니 보살님 내 생에는 다음 생에는 나하고 같이 공부합시다. 제가 눈물이 활칵 났어요. 그래 이 인연으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제가 아직까지 이렇게 동안거 한거를 하게 되고 그날 자비도량 참법을 입제를 했어요. 그 윤비람에서. 네. 그래서 그 길로 제가 13년 했죠. 그 자비도량 참법에 보면 뭐
참 좋은 글들이 많아가지고 그쵸. 좀 약간 무섭기도 하고 하지만 그러니까 아름답기도 진짜 하고. 절하면서 그 내용을 보다 보면은 어떨 땐 울컥하기도 하고 예. 막 참회가 되다가 또 발심도 네. 하다가 그렇죠. 그쵸. 근데 야. 그걸 제가 하루도 안 놓고 했다는 거. 아. 바쁠 때는 2편을 미리 해놔놓고 외국 갈 아. 때는 갔다 와서 하니까 막 7편 하니까 몇 시간 동안 하게 되죠. 아. 하루 종일 하게 되고. 그래도 그걸 하면서 제가 그 정단찬이라든지 그런 글 내용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글 내용 중에서 보면 그 분달이 향을 사르고 꽃을 뿌리고 하는 맞아요. 구절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13년 공부하고 제가 이제 행달을 하나 만들었어요. 법륜이라고. 이 부처님 법의 수레바퀴. 예, 그래서 팔정도 이해한 거. 네. 사람이 보살은 팔정도를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그거 가지고 법륜을 만들고 또 그다음에 선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또 선차도 만들고 그래서 그 불교의 선이 어렵긴 하지만 차를 하면서 약간 선과 차가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조금은 제가 이해를 하게 됐어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 제가 지금도 누큰하거든요. 보살이 되려면 제일 먼저 자비도랑 참법부터 해라. 해서 업을 닦아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불교 공부에 들어가야 된다. 거기 보면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내 생에 내가 과거에 어떻게 살아서 이렇다는 게 다 나오자. 예를 들어서 지금의 모습으로 예, 나타난다. 얼굴이 뭐 검은 사람은 과거에 남을 여러 가지 멸시하고 얘기들이 이런 것도 있죠. 나오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많이 제가 뭐 조그만한 거지만 많이 좀 사람들에게 알리고 같이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 자비도량 참법이 사실은 몇 년 전부터 이렇게 불교계 약간 붐이 일어서 참 그렇죠. 이렇게 입제를 하셔가지고서는 같이 수행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졌거든요. 아마 지금 방송 지금 보고 들으시는 분들도 아 나는 아직 접해보지 못했는데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참에 또 한번 이렇게 밀어주시는 분이 나와서 열심히 네. 찬탄을 하실 때 한번 시작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빼놓지 않고 한다는 게 이게 보통의 정말 공덕을 쌓겠다라는 어떤 그리고 또 인연이 없으면 안 되는 게 저도 그 예전에 자비도령 참법이 너무 좋다 생각해서 해봐야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 쉽지가 않더라고요, 진짜. 근데 네. 이제 그게 그 우리 한거 동안가와 관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자비도랑 참법 1편을 읽으면 1,000원을 넣고 그래서 10권을 하면 10,000원이잖아요. 그래 100일 하면 10만 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를 동안가 한거 때 갈 때마다 회비를 딱 10만 원으로 정합니다. 네. 누구든지 10만 원을 동천금으로 내야 같이 간다. 왜냐하면 자비도랑 참법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빠질 수가 없잖아요. 좋네요. 우리가 기도도 정진도 하면서 네. 보시도 하고. 네, 45명이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가신 사람도 있지만은 그 공덕으로 지금 다들 대단한 불자가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인가요? 그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제가 불자에게 주는 또 뭔가를 받으셨다고 자격을 들었어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제가 좀 자격도 안 되지만 그 선해지품을 제가 받았는데 네. 그 선해지품이 뭔지도 모르고 가서 받았어요. 그때 솔직히 말하면 그때 같이 받으신 분들이 뭔지 모르는데 일단 주신 데서 가서 받았다는 분들이 네, 꽤 네, 계시더라고요. 네. 뒤에 알고 보니까 너무 엄청나게 큰 품이라서 제가 불자 중에 정말 네. 최고위를 주시는 네, 거잖아요. 그래서 네. 정말 열심히 음, 제가 부처님 법 따르고 음, 또 스님 공경하고 그거 내가 열익이 되는 데까지는 다들 선방 대중공양 다녀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전에 일면 큰 스님께서 예, 예. 그 교육원장을 하실 때 또 상을 또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네. 예, 그래서 그것도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일면 스님께서 음. 그 제가 이제 통도사 선다회를 만들어서 강의도 하고 다니고 네. 또 건강사에도 그렇게 하고 하는 거 이래 보시면서 네. 그 교육상을 줘야 되겠다. 교육상. 이러셔갖고 제가 교육상을 받았어요. 감사하죠. 네. 참 이렇게 뭐랄까요. 본인이 스스로 발심해서 하신 세월도 대단하지만은 주변의 환경과 함께하는 도반들과 네. 또 거기서 또 출가하신 그 도반들과 네, 그리고 네. 옆에서 또 밀어주신 우리 어른 스님들 이 모든 네. 것들이 다 어우러져서 오늘이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제가 복이 많습니다. 그리고 참 부럽다는 생각도 들면서 아 교육상 받으실 만하다 싶은 게 잔잔한
무난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들으면서 아, 누군가를 발심하게 하고 나도 한번 해볼까? 야, 좋다. 해보고 싶다라는 마음을 들게 만드시는 그런 힘을 가지고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BBS 초대석 오늘은 한국 차인중앙회 부산 분원장 소임을 맡고 계시는 최순애 불자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최순애 불자님 얘기를 듣다 보니까 신행생활 얘기도 너무 재밌고 그다음에 담장에서 차 뜯어서 어릴 때 드시던 얘기, 그다음 본격적으로 행달을 공부하신 얘기, 그 속에서 선의 의미를 찾아가신 얘기들 너무나 재밌게 잘 듣고 있습니다. 아, 그 속에서도 또 굉장히 기억 속에 남는 일들이 몇 가지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미국에 그 알링턴 국립묘지에 가셔가지고 헌화하신 또 그리고 또 차공양하신 그런 에피소드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거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그 이제 조계종에 제가 이제 초대장이 됐을 때 그때 네. 이제 그 불교 차이네. 네네네. 그 포교 원장으로 지원 스님이 계셨는데 지원 스님이요. 그 네. 제가 이제 취임하는 날 그 조계사 박물관에서 취임을 하시면서 네. 미국에 그 3만 명의 그 무명용사가 있다. 거기에 가서 우리가 헌달을 좀 하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다 박수치고 해서 하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이미 이럴 때는 미국에 있는 그 무명용사 귀신들이 다 우리를 기다리겠죠. 난관이 많았어요. 미국 가는 일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그 중간에 덕산 스님께서 애를 많이 쓰셔가지고 알링턴 국립묘지하고 연결이 됐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그 원장님 못 가시고 송묵 스님이라고 예예 그 스님께서 이제 대신 원장으로 가시고 또 덕산 스님 지도법사니까 모시고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사무국장으로 있던 우리 장명숙 불자가 있어요. 자녀의 부회장인데 네. 그 사람이 일을 아주 잘해가지고 24명이 미국을 갔었어요. 근데 알링턴 국립묘지가 그런 줄 몰랐는데 헌화를 하는데도 3번 4번 리허설을 시켜갖고 헌화시키더라고요. 그 군인들이 총 메고 사회를 하고 네. 야 그렇게 엄숙하고 그 국빈의 대접을 받고 왔습니다. 마치고 난 뒤에 그때 당시에 있었던 군인이 네. 휠체어를 타고 4분이 오셨어요. 네. 오셔가지고 자기 인생에서 메가더 장군하고 함께 한국을 건졌다, 살렸던 것이 자기 인생의 가장 보람된 일이었다라고 그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알링턴 국립묘지에 그 묻혀 있는 그 3만 명 그분들에게 헌화하고 꽃을 우리가 많이 사갔어요. 그래서 그 죽은 사람들의 나이가 보통 18세, 19세 이렇더라고. 그 가슴이 많이 아팠어요. 다녀왔습니다. 그렇군요. 네. 많은 준비를 또 이렇게 하시고 가셨을 네. 텐데 한국에서 또 이것저것 어떤 식으로 가서 헌화를 하고 헌달을 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하고 가셨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마침 워싱턴에서 어떤 네. 스님 오셔가지고 네. 그 제가 이제 공양을 올려야 된다. 우리는 한국식으로 미국식으로 물 떠놓고 못한다. 그래서 떡이랑 과일이랑 다 준비를 해주시고 네네. 그리고 제가 위패를 써야 된다. 고집을 부렸어요. 이름도 모르는 무명용사지만은 그 가득 벽면을 가득히 채워서 위패를 다 종이로 접어서 한국식으로 접어서 천도제를 지내고 네네네네. 오셨군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법륜 시연을 하면서 차를 우려서 그걸 그 무명용사들에게 다 바치고 왔는데 그때 또 우리 그 부회장 중에서 조덕하라는 부회장이 계셨는데 지금은 몸이 아프지만 그때 당시 거기서 살풀이 춤을 췄어요. 왜 원한이 맺힌 게 있으면 다 풀고 이 차 마시고 좋은 데 가라고. 참 고마운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게 미국 알링턴 가는 일이 경비가 장난이 아니었어요. 그래도 다 불자 회원들이 불교 차인회 중앙 회원들이 십시일반 다 돈 내가지고 저희가 자비로 그렇게 갔다 왔었어요. 처음에는 조계종에서 많이 도와준다 그랬거든요. 근데 나중에는 돈이 없다고 자비로 갔다 오고 그렇게 갔다 오고 난 데 보니까 미국에 또 한 곳에 무명용사가 있었어요. 거기 그 유니언밸리라고 미국의 네. 허슨강 옆에 네. 그 공원에 그 무명용사들이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아주 잘 해놨더라고 가보니까 그 알링턴 국립묘지는 알링턴 자체가 유명하지만 여기는 그 깃발을 들고 그 군인들이 싸우는 것까지 동상으로 다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백림사 주지스님께서 주선하셔가지고 그
그 공원에 윤영 공원에 가서 또 우리가 헌다하고 예, 그리고 또 그 위령들도 위로를 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게 참 그런 것 같습니다. 문화가 워낙 다르기는 하지만은 그들도 뭐 차라는 것을 동양의 뭔가를 알고는 있지만 그곳에서 이루어지는 그 의식을 보면서 정확하게 뭐를 하는지 몰라도 저들이 무엇을 위해서 지금 저기에서 저런 행사를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하는지는 아마 이심전심으로 다 느꼈을 것 같아요. 그 보신 분들이 미국 분들이 무슨 얘기들을 가장 많이 하시던가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몇 분이 한국에 오셨어요. 네. 그리고 오셔가지고 한국식 식사를 하시면서 그 자기들이 당신들이 한국 참전했을 때 먹었던 음식이라고 된장찌개랑 이렇게 드시면서 그 살풀이 춤이라든지 그 차올리는 것들이 우선 뜻도 모르지만 너무 아름다웠다고 너무 저희들이 흰 옷을 입고 그렇게 하잖아요. 살풀이 춤도 그렇고 네.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정말 우리가 눈물이 났었다고 고맙다고 그러고 가셨어요. 그렇군요. 네. 마음은 다 통하는 것 같습니다. 네. 뭐 여기저기 정말 좋은 일도 많이 하시지만은 이렇게 돌아보시면 또 여러 가지 또 생각나시는 일도 있을 것 같아요. 스리랑카 성지순례 얘기는 또 뭔가요? 저희 또 체크를 또 해놨네요 보니까. 네. 저는 네. 그 성지순례에 가서 네. 그 콜롬보에 비가 엄청 많이 왔어요. 오. 그래서 잠깐 우리가 어느 사찰에서 비를 피하자고 네, 갔어요. 네. 갔더니 거기는 뭐 지옥에 대한 것도 막 만들어놨고 그 절이 굉장히 큰 절이고 아, 스리랑카 전통 사찰이었나요? 예, 네. 근데 그 스님께서 85인데 어. 그 이제 그 안내를 하시는 분이 이날까지 옷도 손수 빨아입고 방청소도 손수하고 밥도 손수하시는 그 스리랑카의 국사 스님이세요. 그러니까 대통령 자문을 하시는 스님이시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친견해야지 싶어서 가서 네. 마침 계셨어요. 그래서 삼배를 하고 인자하고 그래서 삼배를 했는데 내기 한번 가봐라고 그 이제 이렇게 비가 오지만 우산을 네. 주시면서 네. 그렇게 가니까 이제 뭐 간센보살님 다 모셔져가 있어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어쩌면 어떤 너 108배 하자 이랬던 거예요. 그래 비를 이제 맞고 다 모이가 108배를 했는데 그 스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아하. 저렇게 하는 데다가 사리를 보내야 되겠다. 아. 그래야 우리 스리랑카 국민들이 편안하고 아. 스리랑카에 있는 백성들이 아. 저 절에 가서 아. 신앙을 하고 부처님을 만날 수 않겠나라고 말씀을 하셨대요. 오. 그런데 그때 통역하셨던 분이 지금은 뭐 문교부 차관이 되셨다는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셔도 저희가 긴가민가 했어요. 아. 그런데 이듬해에 네. 라자팍세 대통령이 네. 직접 사리를 들고 어머. 한국 부산으로 갖고 들고 오신 거예요. 아. 저희는 그 대통령을 모시는 일은 처음 있는 일이라서 수행 인원이 200명이 되는 줄 몰랐어요. 우리 금강사가 터져나가죠. 조그마한 절에서 난리가 났었어요. 그래서 뭐 신문 방송 다 하고 그 사리를 모셨는데 저는 지금도 그 잊지 못할 일이었죠. 이야. 그 다음에 감사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감사로 인사를 하러 갔어요. 왜냐하면 받을 때 모르고 받았으니까. 갔더니 또 거기서 너무 또 저희가 온 게 반갑고 정말 신심 있는 불자 부산 불자들 대단하다 하시면서 사리를 또 한가를 또 주셨어요. 아. 정말 노랗고 너무나 깨끗하고 영롱한 사리를. 그래 스리랑카의 부처님 진실사리 이가를 부산 금강사에 모시게 됐습니다. 이 무슨 진짜 아까부터 계속 똑같은 말을 제가 반복하게 되는데 무슨 인연일까요, 정말? 저도 알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스님의 그 잔잔하게 보시던 모습이 창문을 통해서 저희 절하는 걸 이렇게 보고 계시던 모습이 눈에 선하고 그 바닥에 방석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날이 그러니까 네. 비가 왔으니까 네. 저희 그냥 바닥에 그대로 백발별 했어요. 옷 흠뻑 젖고 그래도 막 얼마나 환희심이 나는지 아무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그 스님 감동을 받아서 그 대통령을 시켜가지고 그러게요. 아이고 정말 그 사리를 받았어요. 그냥 말씀 들으니까 그때 가셨던 분들도 그때 그 스님 그리고 또 네네. 그때 함께했던 스리랑카 불자들 모두 다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다라는 네. 마음이 저절로 듭니다. 다 행복합니다. 지금도 그 이야기하면 다 눈물이 나죠. 너무 좋았어. 그 이제 불교가 사실은 이제 부처님 제세 시에 이렇게 또 이제 인도에서 흥하다가 좀 쇠한 다음에 이슬람이 또 들어오고 한 다음에 남방 불교권으로 이어진 그런 또 맥이 있고 또 북방으로 온 맥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고 열반에 드신 다음에 그 사흘
가서 이제 다비를 했더니만 사리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다는 얘기가 있고 그걸로 탑을 여러 개를 나눠서 세우고 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사리를 이윤을 해오는 얘기를 들을 때마다 정말 그랬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부처님 사리가 정말 전 세계의 불자들을 이렇게 뭔가 사리신앙이라는 표현까지 하지만은 감동을 주고 다시 한번 발심하게 만드는 그 무언가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만약에 부산에 오시면 제가 네. 사리 친견해 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 사리 친견을 뭐 하는 경우들도 있지만은 일상 속에서 그렇게 항상 뵐 수 있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네. 예, 저기 이제 그 정멸부근 가더라도 탑에 보이는 거지 사리가 직접 볼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런 또 사연이 있는 곳이 네. 바로 또 금강사였군요. 아유, 재밌습니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말 야, 이렇게 부산하면 사실은 불심입니다. 예전에 라디오만 할 때 가끔 가다가 전국에서 이렇게 표집을 해가지고 청취율 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아무래도 서울이 인구가 많다 보니까 서울 경기 지역을 많이 표집을 하는 거예요. 그 이제 나오면 조금 순위가 저희가 조금 그러니까 저희가 항상 주장했던 게 경상도만 따로 하자. 우리 부산 중심으로 경남 쪽만 한번 따로 하면은 우리가 1등 할 수 있다. 맞습니다. 농담처럼 그러고 제가 참 재밌었던 게 부산에 가끔 가다가 휴가를 내고 이제 살짝 녹음해 놓고 평일인데 놀러 가면은 부산역에서 딱 택시를 타고서 기사님 하다가 입을 딱 다물어요. 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라디오를 불교 방송을 다 틀어 놓으셔가지고. 네, 저희들은 그 방송 저도 항상 듣죠. 네. 불교 방송 처음 생기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또 부산 불교 방송이 1995년인가요? 93년 4년 지나가지고 이제 저희가 부산과 광주에 처음으로 또 이렇게 만들고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비포 부산 불교 방송, 애프터 부산 불교 방송 조금 말씀을 해주신다면은 어떤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저희가 이제 그 불교 방송에 보게 되면 아침에 저희는 보통 한 8시 정도 되면 아침에는 새벽에도 제가 하는 일이 있어서 되게 8시 되면 운동을 가서 제가 이제 불교 방송을 틀면 항상 일면 스님이 나오셔가지고 누가 뭐 눈을 못 뜬다고 좀 도와달라 이런 또 불사 얘기들도 많이 하고 하지만 그 내용 캠페인 나가는 거. 네, 캠페인 나가는 그런 것들도 저희들은 소식이기 때문에 TV나 이런 데서는 뭐 유니세프라든지 이런 것만 나오지 네. 우리 불교인들이 하는 게 잘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하면 뭐 민석이가 뭐 어떻고 이런 얘기가 나오면 제가 일면 스님에게 그 애는 요즘 잘 있습니까? 이런 기도합니다 하는데 부산 불교 방송이 인기가 대단합니다. 거의 네. 그 택시 기사들이 맞아요. 불교 방송을 틀고 있어요. 그리고 종교에만 너무 치우치지도 않고 요즘은 간혹 괜찮은 음악들, 그렇죠. 그런 것들이 너무 또 스님들이 진행하시는데도 네. 어쩌면 아나운서 못지않게 낭낭한 목소리로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아마 부산 불교 방송 정말 잘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네. 또 수불 스님이 지금 사장님으로 계시기 네. 때문에 많은 어떤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분원장님께서 맡고 계신 직책이 워낙 많다 보니까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서 하나하나 다 했나 이렇게 좀 체크를 하게 되는데요. 사단법인 한국차인연합회 수석 부회장 그리고 또 사단법인 한국차학회 부회장 맡고 계시고요. 말씀 계속 주신 것처럼 한국불교 차인중앙회를 초대회장을 맡으셔서 발족을 하셔서 활동을 하시다 지금 이제 고문 소임을 맡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지난 2005년부터 지금까지 부산 차밭골 문화제 요거의 집행위원장 소임을 맡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요 문화제 일단 좀 어떤 건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 부산에는 그 아주 차가 하기 좋은 어떤 인프라를 갖고 있어요. 네. 차나무가 있죠. 그리고 일본하고 좀 가깝기 때문에 네. 차문화가 약간의 그 일본식이긴 하지만 그 차문화가 많이 들어와 있어요. 교류를 많이 하게 되니까. 네네. 네. 그리고 뭐 차에 필요한 다화라든지 이런 것들도 네. 돼 있고. 근데 이제 그 유적지가 우리 부산 금강사 옆에 네. 도요지가 있어요. 옛날에 임진 도자기를 만들던. 네. 그런 그때가 동네 부니까 도자기를 구워서 부스에다 갖다 바쳤고 또 다소가 있어서 차를 갖다 만들어서 바쳤던 그런 기록들이 그 우리 금강사 바로 옆에 금강공원 안에 있는 거예요. 네. 그게 아마 공원이니까 누가 개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형태가 어느 정도 살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있을 게 아니고 우리가 뭔가 또
그 지금 그 주지 스님으로 계시는 계산해성 대종사 스님은 굉장히 진취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세요. 미국에 그 백림사절을 만들어서 거기도 그 끽다레비를 세워가지고 차 문화를 성지를 만드셨어요. 거기도 차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많이 지원을 가죠. 그랬는데 그 이제 모여 있을 때 몇 뜻이 있는 사람들이 모였어요. 그 스님 그 뜻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다 차계에서 다 내놓으라는 부산에 계셨던 그런 분들이 뜻을 모아가지고 자바꽃 문화제를 만들어서 이것을 고정하자. 이렇게 나눌 게 아니고 정말 도요즈가 있었다. 다소가 있었다. 자밭이 있었다. 이런 것을 알리자. 우리끼리 공유하지 말고. 그래 만들게 돼서 제가 지금 이제 15회째를 하고는 코로나로 3년 쉬고 올해 16회째를 했는데 네. 저희가 이제 15회째 밥을 먹고 간 사람이 한 1,300명 되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네. 올해는 광고하지 말고 조용히 하자. 아직까지 코로나 뒤끝이니까 네. 했는데도 그날 한 1,000명 정도가 모였어요. 다 기다리고 계셨던 거군요. 네, 3년 다 동안.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이고, 네. 그게 보니까 하이라이트가 백화만발 달해제라고 합니다. 108명을 모아서 전국에서 옵니다. 서울에서도 오고 네. 뭐 구미, 뭐 대구, 또 뭐 울산, 네. 마산, 제주도에서까지 오. 그 108명이 모여서 네. 부처님 전에 차를 올리게 되죠. 근데 처음에 한 가지 신비한 일은 어느 날 한 20명이 갑자기 못 오게 된 거예요. 네. 한 이틀 전에. 네. 제가 얼마나 걱정되겠습니까? 이거 부처님하고 한 약속이기 때문에 어기면 안 되거든요. 네네. 미국 알링턴도 부처님과의 약속이니까 제가 지킨 거죠. 그랬는데 제가 하루 고생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딱 행사 시작하니까 정확하게 108명이 딱 모인 거예요. 넘치지도 안 하고 그 이후로부터는 넘치지도 안 하고 모자라지도 않고 꼭 108명. 희한한 일이죠. 저는 이거 너무 신비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음먹은 대로 네. 108명이 그렇게 딱 모이지는 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죠. 그래서 그 108명이 그 제목에 차 한 잔 먹으면 우리 모두 봄비처럼 물듭니다. 이렇게 하고 제가 늘 하는 이야기가 꽃비 내리는 날 우리가 한 개의 꽃비가 되어 날아서 부처님 전에 차를 올린다고 표현을 하는데 너무 108명이 아름답게 잘하고 있습니다. 다 갚이다라는 얘기를 네. 하고 싶습니다. 말씀처럼 갑자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어서 한 명 뭐 빠질 수도 있고 2명 네. 빠질 수도 있고 이렇게 돼서 좀 수배를 했더니 안 온다던 사람이 또 와가지고서는 아이 108명인데 남네 뭐 이럴 수도 있고 사실 그런 여러 가지 행사를 하다 보면은 돌발 상황들이 정말 많잖아요. 근데 네. 말씀처럼 그냥 항상 108명이 여법하게 항상 그 순간이 되면 108명이 야 이건 참 진짜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네요. 정말 전율이죠. 전율이죠. 물론 우리 그 해성 대종사 스님께서 원력이 세기 때문에 뭐 저희 같은 사람이야 뭐 하겠습니까 심부름만 하지만 그 스님의 원력으로 이루어지는 일이지만은 그렇다고 그렇게 완벽하게 답해주는 부처님도 대단하시죠. 108명. 예.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싶어요. 참여하셨던 그분들께서. 네. 행복해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한 3년 동안 언제 하나 하다가 이렇게 참석해서 행사에 또 놀러 가자고 오셨던 분들, 그분들은 또 어떤 그 동참을 하고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달해제 하시고 또. 네네. 거기 저희가 이제 10군데로 그 금강산은 6,000평의 예, 산에 네. 이렇게 이제 도심 한가운데 있는 절이지만은 또 산을 끼고 있어서 네. 부산이지 않습니까?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10군데를 찻자리를 만들어 놓아요. 그러면 네. 뭐 녹차도 있고 홍차도 있고 말차도 있고 뭐 무얌차도 있고 뭐 온갖 차들이 다 있어요. 네. 그래서 그 길을 이제 3군데 4군데를 다 이제 다니는 그런 거를 하고 또 뭐 춘향 화전 놀이를 해서 화전도 꼽아서 대접도 하고 네. 그리고 나물밥 아. 해서 또 논아 먹고 네. 다들 뭐 번글번글하고 그게 그렇게 번글번글 좋아하는 이유가 대한민국에서 차 행사를 제일 먼저 하는 데가 우리 차박골입니다. 차박골 하고 나면 도처에서 막 차 행사를 하죠. 그러니까 다 기다리고 있다가 그렇게 뭐 반갑게 다 모이고 합니다. 그렇군요. 말씀을 들으면서 참 즐겁다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우리 최순애 부산 분원장님께서는
지난 40년 세월 또 30년 세월을 불자로서 차인으로서 이렇게 오셨지만은 앞으로도 또 뭔가 원력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앞으로 생각하시는 부분이 네, 있다면. 저는 요즘에 네. 이제 손자를 키우고 하다 보니까 정말 청소년들한테 인성 교육은 꼭 필요하다. 옛적에는 제가 부모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부모들이 교육이 안 돼서 아이들을 잘 못 가르치니까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 점은 부모들도 너무 바쁘더라고. 한간 부모가 없어요. 맞아요. 그러면 이거는 기관에서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이런 말을 방송으로 하게 되면 좀 미안하지만 저는 어느 땐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수능 시험 치고 나면 아이들 한 3일이라도 국가에서 관리를 해서 이 인성을 좀 가르쳐서 대학을 보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제가 참 많이 했는데 그것도 어려운 일인 것 같고 요즘은 제가 이제 앞으로 뭘 하고 여생을 뭘 보내겠나. 물론 기도하고 참하시겠지만 여력이 되면 청소년 인성에 대해서 제가 좀 하고 싶은 게 제 바람입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바로 설 것 같아요. 그 사찰 수련회를 억지로 막 떠밀어 보내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예, 무조건 일단 갔다 와라. 그러면은 네. 싫어 이러면서 갔다가 그 다음부터는 또 가고 싶어하는 그런 케이스도 네, 있고 어릴 때 너무 보냈더니만 나이 먹고 대학 가더니만은 도망 다닌다 뭐 이런 집들도 있고 한데 어떤 말씀이신지를 알 것 같다는 생각이 네. 들어요. 그러니까 함께 아까 화합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이게 네. 차의 정신이고 또 수행을 하는 것과 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 어린 친구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함께 할 수 있는 자리를 우리 또 어른들께서 차이내에서 또 만들어 주신다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런 자리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정말 한국 차인연합회 다도대학원 최순애 부산 분원장님 모시고서 참 다양한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방송 들으시는 분들께 덕담 한 말씀,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하나 더 부탁드립니다. 아마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다 불자시겠죠. 네. 아닌 분도 계시지만은 불교 방송을 굉장히 좋아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도 계시고요. 모든 분께. 참하시면서 경전 또 보면서 주력하면서 네. 명상하면서 그런 시간들을 조금씩이라도 자기 자신에게 보너스를 준다고 생각해서 가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쁘다고 생각하면 놓치기 쉽고 그러고 나면 세월은 훅 가버리니까 네, 지금이라도 조금씩 그렇게 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지금 이렇게 사찰에서 많은 문화들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많이 가봐줘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사찰이든 간에 네. 떠나서 사찰에 그래서 많은 문화가 보급됐으면 좋겠고 또 모든 불자님들이 부처님 법 믿는 우리 불자님들이 건강했으면 좋겠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만공회 또 후원도 열심히 또 해주신다고 들었어요. 네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권선도 많이 해주시고 또 불교 방송 사랑하신다고 하신 것만큼 많이 또 밀어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산 불자님들께도 안부 전해 주십시오. 네, 그래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